대치동 독서법의 작가 박노성. 네, 여성호입니다. 네. 질문이 또 저학년 말씀드리니까 고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동네 땡땡에서 뭐 고전을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뭐 지나치게 수준 높은 책을 뭐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그 작년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이제 MMI라고 해서 그 미니 멀티플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을 했던 질문인데 딱 저희 얘기입니다. 90년대 후반 미국 교육부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서 한 연구자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두 가지 경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학업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다. 집에 책이 많은 학생.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집단에서 특별히 학업 성적이 높지는 않았다. 근데 이걸 통해서 독서와 학업 성적의 상관관계를 추론해봐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의예과에 진학한 학생들인데 이런 문제를 꼭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준비의 맥락보다 신한카드 생각이란 걸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이 학업 성적이 좋은 게 진짜 책이 많아서 자동으로 학업 성적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집에 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의 뭐 사회적, 경제적, 뭐 부모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연관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매일 책을 읽어주는데 왜 성적이 특별히 높지는 않을까? 자, 아이가 원하는데 읽어주는 거랑 원하지 않는데 읽어주는 거랑 앞에는 좋은 훈육과 양육이겠지만은 뒤에는 고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학년들 중에서도 저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진화론 관련된 책들을 찾다가 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장대익 교수님이 쓴 다윈의 식탁에 너무 꽂혀가지고 다윈 시리즈로 있는 이런 친구 만나본 적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친구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소유 있게 읽을 수 있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파생이 또 심화가 되는 방식이겠죠. 근데 갑자기 옆집 애가 도킨스 책을 읽고 있으니 너도 읽어라 라고 하는 거 요즘 폭력이겠죠. 그래서 수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치동 독서법에서도 예비 중1 내지는 예비 고1에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점검 목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때는 당연히 문학 비중이 높을 텐데 중등 과정에서 비문학, 독서 쪽의 비중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높여 나갈지, 혹은 뭐 문학을 많이 읽었다고는 하지만은 고전은 안 읽고 현대만 읽었다거나 운문은 안 읽고 산문만 읽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의 영역별 점검들을 통해서 독서 내용들도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전 범위에 걸쳐 가지고 편식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 점검이란 부분들이 입시까지를 바라보는 대치동 독서법 책에서 가장 좀 제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여기서 다루는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창의융합 독서법에서는 그 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을 우리가 필독서를 많이 선정을 하죠. 뭐 중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들 보면 모두 다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의 맥락을 파악을 하고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융합독서법을 아까 그 내각의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위대한 개츠비도 있고, 네. 또 뭐 소개시켜 주실게요. 저도 요번 방송 때문에 영유아 쪽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제일 좋은 책은 요 책이었는데요. 빔의 품일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줏대 있는 어린이라고 해서 한국 어린이 출판 협의회에서 계절별로 냅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요번 가을 특별호라서 코로나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저도 좀 아이가 초등 내지는 고등이어서 추억의 영유아 책들을 보니까 어린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장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그림책인데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영화 그림책, 감정 그림책, 동물 그림책, 상상 그림책, 생활 그림책, 인성 그림책, 지식 그림책, 가족 그림책, 과학 그림책, 사회 그림책, 생각 그림책, 예술 문화 그림책, 전래 명화 그림책. 물론 뭐 전집으로 한꺼번에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책이 초중고 사실은 유아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장르나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인의 눈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마치 영양소를 골고루 요번에 산후조리원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식단만큼이나 균형 있는 독서에 대해서 소위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어떻게 들일지 사실 거기에 좀 저는 많이 꽂혔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 독서 후 활동까지만 하고 여기는 예, 마무리할게요. 독서를 다 하면 이제 같이 읽은 경우에는 그 핵심 내용들을 엄마가 이제 같이 나누는 거고요. 아이가 읽었다고 하면 읽었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네가 파악한 내용을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줘라. 엄마는 안 읽었어요.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읽은 걸 엄마가 이렇게 쭉 들어주는 것만 해도 아이는 훨씬 더 되새김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지에서 못 봤던 것들을 중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있거나 궁금했던 걸 해결한 부분들도 반드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이제 깨달은 점, 그 다음에 아이의 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경청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이제 저학년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 읽어준 경우에도 엄마 생각이랑 많이 다르거나 아이가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들어주시고 맞다고 잘 칭찬해 주시고 해서 아이가 또 다시 책을 읽을 때 엄마랑 같이 읽는 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 전중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아이가 읽는 거 점검하시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내용들이 유아 관련해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첫 독서라고 할까요? 네. 독서와 관련된 좀 오래 기억나는 어떤 사건, 어떤 추억, 경험이 좀 필요한데 네. 저는 뭐 아무리 언컨택트로 하곤 하지만 서점이나 뭐 도서관 이런 어떤 경험이 어린 시절에 좀 좋게 각인이 되면 방금 사실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에서 제가 최근에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 뭐 서울대 공대가 낫습니까? 뭐 지방대 의대가 낫습니까? 내지는 중3 학부모님들이 자사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뭐 일반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최종적으로 양쪽 선택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을 하고 공유를 하되 의사결정의 주체는 본인이어야 된다. 그러면 책도 부모님이 뭐 사주신 책들이 대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서점에서 내지는 뭐 도서관에서 본인이 고른 책에 대한 좀 우위가 좀 있을 수 있죠. 애착이 좀 있을 맞아요.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언론사 통해서 그 학부모들이 그 가정 독서에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게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 형 둘이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 둘은 이미 컸고 이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둘째 형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둘째랑 이 막내랑은 9살 차이가 납니다. 아우. 네. 집에 되게 책이 많은데 엄마의 고민은 저 책을 아이가 도무지 읽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둘째 형이 또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셋째가 저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런 고민들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아빠 책이 많은데 너는 안 읽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자기 책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서점 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사서 그렇게 읽게 되면 그게 애착이 나죠. 그리고 그런 책이 쌓이면 집에 있는 책을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하신 파생 독서로 연관된 주제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본인이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관심사 중심으로 책을 읽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책을 읽는 그 경험 내지는 그 감각하고
뭐 마우스나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태블릿 같은 이런 어떤 전자기기를 다루는 느낌하고가 또 나름의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요즘은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약간 좀 꼰대 얘기하면서 저도 초딸한테 뭐 이렇게 뭐 자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약간 뭐 화석 뭐 이런 비유를 좀 듣게 되는데 유튜브나 동영상 내지는 이런 어떤 그 자극들은 많은 뇌과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읽기 능력과 보기 능력의 좀 부분이랄까요? 그래서 실제 활자화된 텍스트를 좀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좀 최소한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필요가 강조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질문이 또 계속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본 질문 중에서 뭐 해리포터에 빠져 있다, 뭐 어떤 특정 이렇게 분야에 빠져 있다. 뭐 지금 세대론적으로 치면은 특정 작가나 특정 분야에 몰입하는 그런 독서를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 정도부터 5, 6학년 사이에 경험하는 거는 저는 좀 권하는 편인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중학교 때 인생을 터득하게 된 계기가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읽으면서 범인을 추리해보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범인이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범인이다. 이런 인생의 이치를 발견했던 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화 외의 책을 안 쳐다보는 이유, 만화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시군요. 만화책. 그 만화를 보면 줄글도 읽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만화책을 못 읽긴 못하니까 만화책을 읽을 거면 그 줄글책도 하나씩 읽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는 게. 그리고 세대적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학습 만화나 만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유추하기에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이실 것 같은데 네. 약간 3, 4학년을 거치면서 학교 교과서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해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초3에서 초4 정도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에서는 뭐 독서와 관련돼서 너무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독서가 싫지 않게 이제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뭐 다른 과목처럼 4학년, 5학년, 6학년 요 단계가 예를 들면 아까 뭐 학원을 꼭 보내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독서야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만 독서와 관련된 뭐 토론을 한다든가 동년배들하고 내지는 글 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를 받거나 내지는 다른 글들과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사교육 내지는 학원을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학원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독서의 맥락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이 책을 쭉 보고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토론도 비중을 많이 뒀는데 토론이 여럿이 함께 하는 토론도 있지만 그 책의 저자와 그 독자가 하는 것도 저는 토론에 저희가 범주에 담았어요. 비록 저희가 사교육 출신이긴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사교육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어서 지금 하시는 질문들은 사실 책에 다 담은 질문들인데 예. 여기에서 충분히 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저희가 무슨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사교육은 사교육의 역할이 있고 근데 독서 자체는 사실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사실 뭐 수능 국어 뭐 이렇게 좀 너무 확 들어간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뭐 쓰기 교육이든 뭐 말하기 교육이든 기본 전제는 읽기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쓰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 듣기를 잘하는 친구가 말하기랑도 연동이 되는 건데 많은 지금 더 어린 학생일수록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좋은 글을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좀 제약되어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시대 변화이자 뭐 4차 혁명 시대의 좀 딜레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럴수록 좀 억지로라도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다만 그 억지로라는 게 사실 독서만큼이나 억지로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 이제 곳곳에 식탁에도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방에도 책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책 읽는 모습도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아주 어린 영유아 시절부터 부모님하고 책이 좀 친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뭐 트렌드 코리아 2021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매년 나오는 책이죠. 한 10월경에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좀 권해드리는 바인데, 각종 이제 신조어들, 이코노미인 줄 알았더니 일코노미라고 그러고 뭐 욜로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신조어들까지를 포함해서 뭐 사회 세태의 변화들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감하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책들이 꽤나 있거든요. 뭐 2021 경제전망, 당연히 2022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실용서 내지는 트렌드서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책을 사서 보는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녀들한테 책을 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습 만화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게, 그 학습 만화에 쭉 빠지게 되는 게 보통 2학년 후반이 많아요.